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스의 축구한입의 유빵입니다. 자, 오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맨유가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난적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1로 역전승으로 잡으면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쉽게 잡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도 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게 뭔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 매끄럽지 않았을지는 한번 뒤에서 한번 볼 건데요. 어쨌든 1대1로 비긴 이 경기에서 맨유는 웨스트햄의 그 엉덩이를 빼고 수비하는 그런 로우 블록을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요로랑 데리우트가 결장을 했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이제 1년간의 그런 부상 공백에서 벗어나서 교체 출전을 하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물론 했습니다만 오늘도 교체 출전을 가져가면서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장면들에서 골들이 나왔고 전술적인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에 사실 오늘 그 라인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봤던 부분은 바로 이제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르크지가 두 경기 연속으로 원톱으로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세슈코가 계속 이제 원톱으로 서면서 지르크지가 충분히 출전 기회를 가져가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여름에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요청할 정도로 지르크지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완전히 순전히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원더골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아모린 감독한테도 신뢰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베냐민 세슈코가 지금 부상 중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에도 원톱으로 나서면서 팬들을 좀 기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맨유에서 좋아하는 진짜 쿤황 소년 가장 쿠냐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선물로 이제 쿠냐 유니폼을 사줬는데요. 제가 그렇게 쿠냐 거려가지고 와이프한테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각설하고 오늘 이제 그 머리 부상, 훈련 중 머리 부상으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몇 경기 정도 결장을 했던 쿠냐가 이번 라운드에서 다시 선발 라인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르크지가 굉장히 지루처럼 연계가 좋은 그런 공격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쿠냐 은베모랑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기대했던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제 평가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르크지가 뭔가 경기 감각이 100% 풀핏이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는 고사하고 연계는 둘째치고 볼이 자기한테 패스가 왔을 때 그걸 터치하는 수준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터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계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좋은 찬스가 한 번 왔었는데 그 상황에서 볼에 임팩트를 정확하게 주지 못하고 허벅지로 이제 슈팅을 했는데 당연히 그 상황에서 허벅지로 슈팅을 하는 게 얼마나 또 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빅찬스 미스가 한 번 있었다. 또 쿠냐 같은 경우는 오늘 왼쪽에서 디오고 달롯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와, 요 경기에서 쿠냐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무색무취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윙백이랑 호흡이 안 맞으니까 어떤 위력적인 스위칭 플레이나 골문 안쪽을 이제 타격하는 그런 플레이도 안 나왔고 선수 본인도 이제 뭔가 부상에서 막 복귀를 해서 조금은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번 시즌 리뷰를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은베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진짜 주특기인 선수거든요. 제가 이전 리뷰 영상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쪽으로 볼을 들고 볼을 본인이 달고 들어가다가 가마차기를 하거나 니어포스트로 다이렉트한 슈팅을 때리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인데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 유기했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벌려가면서 의미 없는 크로스만 날리니까 은배모를 왜 씁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비유하자면 도미로 매운탕 끓이는 거예요. 도미로 회를 먹는 게 아니고 도미로 매운탕을 먹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면서 뭔가 공격진에서의 그런 전반적인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뻑적지근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우 블록에 막힌 뻔한 공격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철저하게 선수비 후 역습, 수비 라인을 뒤로 쫙 빼고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바로 발이 빠른 보엔 같은 선수로 한 방에 카운터를 날리는 그런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공격 상황에서의 어떤 창의성 있는 플레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안전한 패스들만 시종일관 추구를 했고 의미 없는 U자 빌드업을 한 다음에 크로스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진짜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서도 공격적인 세부 전술이 없으면 여러분 공격은 결국 의미 없는 횡패스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크로스 날리고 아무나 받아라 얍! 이런 요행성을 바라게 되는 공격 마무리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후루쿠 골은 얻어 걸릴 수 있어도 절대 축구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축구 철학이 담긴 공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오늘 경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이 됐고 디오고 달롯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나왔는데 사실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내리는 부분이 너무 안전한 플레이만 합니다. 너무 안전한 플레이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마드처럼 좀 수비적으로 약간 디오고 달롯처럼 좀 원숙도는 없더라도 아마드 쪽이 사실 보는 맛은 더 있어요. 그리고 맨유 공격도 사실 그동안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서 하게 된 이유도 디오고 달롯이 너무 오버래핑이나 이런 거에서 폭발력이 좀 적고 안전한 플레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쿠냐랑 그런 스위칭 플레이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창출 실패로 유효한 공격 전개가 미미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맨유 선수들이 우리 팀이 볼을 잡으면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 마크맨을 달고 움직이면서 또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볼을 잡은 선수가 패스를 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볼을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걸 오프 더 볼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팀이 볼을 잡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 수비가 안 그래도 엉덩이를 빼고 수비하는데 우리가 그 블록을 어떻게 뚫습니까? 움직여줘야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오늘 경기에서도 개선이 안 된 거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골을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가 뭐다? 바로 축구입니다. 오늘 디오고 달롯 제가 방금 엄청 깠는데 디오고 달롯이 박스 안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세미루가 제 생각에는 슈팅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선수가 카세미루입니다. 이 카세미루가 슈팅을 하려고 찬 공이 상대 웨스트햄 선수의 발에 바로 맞았어요. 진짜 가까이 있어서 바로 굴절이 되면서 그 볼이 바로 디오고 달롯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디오고 달롯은 이 볼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말 답답하던 그런 공격 흐름 속에서 어쨌든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득점이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맨유가 오늘도 2연승을 달려서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을 또 주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마가사한테 실점을 줬는데요. 웨스트햄이 후반전 83분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킥을 너무 잘 찼어요. 옛날에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다이렉트 득점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코너킥을 마즈라위가 간신히 어떻게든 쳐냅니다. 근데 그 쳐낸 볼이 그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가사 앞으로 딱 떨어졌어요. 지금 라멘스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텅 빈 골문에 마가사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맨유가 또다시 세트피스 실점을 허용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일단은 높이에서 질 수 있죠. 근데 마크맨이 없는 상황은 여러분 좀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마가사가 지금 이 노마크 찬스에서 여러분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노마크 찬스에서 득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맨유의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세부 전술은 진짜 명확하게 이번 박싱데이 전에 확립을 하고 선수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 총평을 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세부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숙제는 그대로 두고 승점은 일단 1점을 챙겨가는 그런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몇 경기째 골을 넣지 못하는 맨유. 상대가 라인을 올리고 그 뒷공간을 파고 다이렉트하게, 제가 지난 경기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적인 움직임은 잘 가져가는 맨유는 내려앉은 로우 블록을 깔고 앉아서 수비하는 팀은 지금 잘 못 뚫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공 상황에서의 세부 전술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윙백 과 이선이 서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 라인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전술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도 오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폼이 되게 좋았어요. 터치를 짧게 가져가면서도 킥 한 방으로 상대 수비에 균열을 줄 수 있는 브루노의 킥 이외에도 맨유는 세부 전술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수비에서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불안도 반드시 누가 누구를 마킹할 것이고 그 두 번째 볼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정말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동선 정리가 단순히 선수와 선수 사이의 동선 정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공격 수비 상황에서 동선 정리가 필요해요. 지금 맨유가 7위일 거예요. 아마 7위인데도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전혀 만족스러운 모습을 팬들한테 못 주고 있다는 거는 아모린 감독이 조금 더 세부적인 전술이나 상황에서의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선수한테 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도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떠났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번 경기에도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하면서 몇 가지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빌드업에 굉장히 능숙한 수비수이고 킥이 좋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그런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래도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유와 웨스트햄의 경기 리뷰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라운드 울버햄튼 경기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